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세균 X에 처음으로 감염된 생쥐 ABC에서 시간에 따른 세균 X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정상생쥐,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쥐, 참고로 대식세포는 큰 포식세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림프구가 결핍된 생쥐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고 ABC 중에서 누가 정상생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정상생쥐. 가장 쉽거든요. 그렇죠. C가 바로 정상생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C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고 나서 세균 X의 수가 증가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생쥐가 맞습니다. 반면에 A랑 B는 결국은 세균의 수가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 생쥐가 되겠죠. 그러면 A랑 B 중에 더 심각한 애가 누구죠? 더 심각한 애? A입니다. A가 세균 X도 훨씬 많고 아예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바로 1차 방어가 실패한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쥐입니다. 결핍. 자, 왜 그러냐면 대식세포는 1차적인 방어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요 1차적인 방어작용에 실패를 하면은 2차 방어작용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결핍된 생쥐 A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B생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정상생쥐랑 비슷했어요. 비슷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후반부에 완전히 세균을 이렇게 방어하지 못한, 그래서 얘는 2차적인 방어가 실패한 림프구가 결핍된 생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균 작용은 A에서보다 B에서 더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네, 요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왜냐면 A는 대식세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식균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는 B에서보다 C에서 더 높겠죠. 왜냐면 이 정상생쥐는 이제 림프구가 잘 형성이 되는 생쥐이기 때문에 네, B림프구에 의해서 이 항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결핵과 독감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가 지금 막대 모양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막대 모양인 거는 세균입니다. 세균 중에 이제 간균이 이런 막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바로 세균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나의 경우에는 겉에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어서 이런 단백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단백질을 갖고 있지만 독감의 원인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도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와 나가 가는 세균이고 나는 바이러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에서는 물질 대사 일어나죠.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고요. 나는 핵막이 있는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또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핵산은 핵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체내의 병원체 X가 1차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B 혹은 T 림프구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보조 T 림프구가 여기에 관여를 했더니 기억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B일까요 혹은 T일까요? 그렇죠. B 림프구가 되겠죠. B 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냐 라고 묻고 있는데 맞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은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골수에서 성숙된다가 맞겠죠. 그래서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을 하는 것이고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X가 2차 침입할 때 보조 T 림프구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보조 T 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애가 아니고요. B 림프구에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따라 올라가는 요 X는 후엽에서 분비되기도 하고요. 그죠? 이 힌트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호르몬 X는 ADH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이뇨 호르몬이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도 이제 또 해석을 해야겠죠. 물을 섭취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물을 섭취했더니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물을 섭취함으로써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혈액이 당연히 이 삼투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의 몸이 싱거워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몸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몸이 싱거우니까 오줌도 당연히 싱거운 오줌을 누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랑 오줌 삼투압은 따라가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 오줌 삼투압도 같이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쭉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요. 오줌 삼투압도 높아졌네요. 왜 얘가 갑자기 높아졌을까? 이 그래프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 여기쯤에 이 사람이 오줌을 배출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배출해서 이 사람의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 시상하부는 X의 분비를 조절한다. 네, 맞죠. 시상하부는 그 항상성 그 유지를 하는 최고 중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ADH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1일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거는 수분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수분이 배출되었다. 물론 땀을 흘리면 그 땀 안에는 소금도 들어있어요. 염화나트륨도 들어있지만 염화나트륨의 양보다 수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다라는 것은 물이 많이 손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것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중 X 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야 되겠죠. 내 몸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ADH 농도가 증가해야겠죠.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더 많다라고 했는데 구간 2가 구간 1에 비해서 오줌 삼투압이 더 많지 않나요? 오줌 삼투압이 더 높다라는 것은 얘들아 오줌 삼투압이랑 오줌의 양은 일반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오줌 양과 오줌 삼투압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1보다 2에서 오줌의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오줌의 양은 이 구간 2에서 더 적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오줌 삼투압과 오줌 양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